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과거 40, 50대 전유물이었던 탈모. 하지만 지금은 젊은 층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가 무려 1,000만여 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탈모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증가하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속 날씨 오늘은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 원인과 또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철이면 이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진다고요.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주로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와 얼굴, 그중에서도 눈썹, 코, 입술 주위, 귀, 겨드랑이, 가슴, 서해부 등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안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초기에는 여드름과 비슷한 뾰루지가 생기고 얼굴에 유분기가 많아져서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드름과 혼동할 수 있는데요. 피부에 유분기가 많아지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며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피 부위에 발생하는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은 각질 및 비듬인데 이들을 단순한 비듬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발진 및 진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바는 없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피로, 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술, 담배,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등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되어 지나치게 피지를 분비하게 되어 유발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뭐 여드름이나 비듬 이런 걸로 치부하기 쉬울 것 같군요.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탈모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두피에 보이는 경우에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라면 머리가 쉽게 기름지고 비듬이 생기거나 가려움증, 두피에 뾰루지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탈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환이 진행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탈모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는 모근이 아닌 두피의 약화로 생겨나는 현상으로서 치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도 좀 종류가 좀 다양한가 봐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심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 있어서 긁으면 진물이 나고 딱지가 형성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홍반위에 발생한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인설이 특징이며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비듬이라고 합니다. 비듬량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기름기가 진득한 비듬이 나타나고 두피 속을 들여다보면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나면서 누런 고름이 나는가 하면 두꺼운 딱지가 덕지덕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빨리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루성 피부염에 걸린 두피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케토코나졸, 셀레늄 설파이트, 징크 피리치온을 함유한 세척제로 세척하면 효과적이고요. 스테로이드 제제의 로션 혹은 용액, 젤을 두피에 바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심하게 긁어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서 넓은 부위에 지루성 피부염이 퍼진 경우에는 먹는 약을 병행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 등은 함부로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유아의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난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을 두피에 발라준 후에 딱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거하면 되십니다. 농도가 낮은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
탈모 예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네. 두피에 나타난 지루성 피부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두피가 손상되어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등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피의 기름기와 먼지, 비듬을 깨끗이 제거하고 두피에 영양액을 주입해서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두피 케어를 병행해주면 지루성 피부염 치료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피 관리도 참 꾸준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 감는 것, 잘 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두피를 위한 샴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샴푸할 때 내용물을 바로 두피로 가져갈 경우에 자극이 강해서 두피와 모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두피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약 3 내지 5분 정도 샴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민감성 두피의 경우에는 1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한 후에 3분 정도 그대로 뒀다가 헹구는 것이 좋고,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말릴 때에는 헤어드라이기에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섞어 사용하고 두피에서 최소한 20c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또한 두피를 너무 바짝 말리면 마찬가지로 두피의 각질과 비듬이 많아지고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발은 잘 말리고 두피는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축축한 두피를 방치하면 피지나 땀, 먼지 등 노폐물의 잔존량이 평소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머리를 말리지 않고 베개를 베면 닿는 부위가 마르지 않은 채 적당한 습기와 온도를 제공해서 비듬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 번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되도록 아침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서 땀과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낮 동안 두피를 막고 있던 오염물질을 씻어내야 밤사이에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유독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비에 젖은 머리라면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합니다. 샴푸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생활 속 관리 습관이잖아요. 예방하는 차원에서요. 자, 어떤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오랜 기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날씨가 건조해져서 습도가 낮아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2도 내지 24도, 습도를 50 내지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두피 청결을 위해서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이나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 자체가 두피를 자극해서 피부세포를 빨리 벗겨지게 만들기 때문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빨리 샤워해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기름진 음식도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신 지방질이 적은 식품과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 콜라, 코코아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피하고 음주도 양을 줄이거나 되도록 삼가하시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역 체계 교란은 스트레스,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자극적인 식습관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치료와 더불어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무리가 가는 요소들을 자제한다면 보다 빠른 치료 효과 기대할 수 있겠죠.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